새벽 3시 반이었다. 정미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 김병수가 저녁 6시에 나간다더니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병수는 자주 늦게 들어왔다. 한두 달 전부터였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그저 일이라고만 했다. 병수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지만 그 성격은 변하지 않았다. 미자도 깊이 캐묻지 않았다. 그게 부부 사이의 예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불안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3번을 걸었는데 모두 연결음만 길게 울렸다. 미자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아스팔트를 비추고 있었다. 미자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뭘 먹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손이 가는 대로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미자는 깜짝 놀라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혹시 김병수 씨 보호자분이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미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제가 아내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희는 중앙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김병수 씨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자는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정신이 돌아왔다. 미자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다. 회색 카디건에 검정 바지를 입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미자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교통사고라니. 병수는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사고가 났을까? 얼마나 다쳤을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까? 병원 응급실은 새벽임에도 북적였다. 미자는 안내 데스크로 달려가 남편의 이름을 댔다. 간호사가 미자를 응급실 안쪽으로 안내했다. 하얀 커튼으로 둘러싸인 침대 위에 병수가 누워 있었다. 얼굴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여러 개의 선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다. 여보. 미자가 병수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병수는 눈을 뜨지 않았다. 담당 의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 괜찮습니까? 얼마나 다친 겁니까?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뇌진탕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출혈은 없지만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CT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의식이 없다고요? 네, 사고 현장에서도 의식이 흐릿했다고 합니다. 계속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하더군요. 미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이름을요? 의사는 잠시 차트를 확인했다. 응급구조사 기록에 보면 은정이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셨다고 합니다. 미자는 그 순간 귀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다. 은정? 그게 누구지? 미자는 병수와 결혼한 이후 은정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친척 중에도 없었고 병수의 친구 중에도 그런 이름은 없었다. 적어도 미자가 알기로는 그랬다. 은정이요? 미자는 되묻지 않을 수 없었다. 네. 계속 은정아 하셨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십니까? 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정확히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다. 모르는 이름이었으니까.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그리고 다른 환자를 보러 갔다. 미자는 병수의 곁에 남았다. 남편의 손을 꽉 쥐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이름뿐이었다. 은정, 은정. 은정이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1시간쯤 지났을까?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다. 보호자님, 환자분께서 계속 중얼거리고 계세요. 가까이서 들어보시겠어요? 미자는 병수의 얼굴 가까이로 귀를 기울였다. 병수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다. 은정아. 미안해. 은정아. 미자는 그 자리에서 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의식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부르는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미자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아들 준호가 병원에 도착했다. 준호는 회사 일로 지방에 출장을 갔다가 급히 돌아온 것이었다. 반듯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옷이 구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준호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엄마, 아버지 상태가 어때요? 의식이 아직 완전히 안 돌아왔어. CT 찍었는데 큰 이상은 없대. 그런데 미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가 계속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른대. 준호의 눈이 커졌다. 다른 여자요? 누구요? 은정이라는 사람이야. 난 처음 듣는 이름인데. 준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저도 모르는 이름이에요. 친척 중에 은정이라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 준호는 아버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병수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준호는 한참을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아버지 휴대폰은요? 응급실에서 받았는데 비밀번호가 있어서 못 열어봤어. 준호는 어머니에게서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화면을 켜보니 역시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준호는 몇 가지 번호를 눌러봤지만 모두 틀렸다.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자기 생일. 모두 아니었다. 엄마, 아버지가 요즘 어디 자주 나가셨어요? 응, 1~2달 전부터 자주 늦게 들어왔어.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일이라고만 하더라고.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일이요? 아버지 은퇴하신 지 벌써 몇 년 됐는데요. 그러게. 나도 이상하다 싶었는데 뭐 아는 사람 도와주는 일이겠거니 했지. 준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엄마, 혹시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거 아니에요? 미자는 아들의 말에 화들짝 놀랐다.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의식이 없는데 자기 아내 이름도 아니고 다른 여자 이름을 계속 부른다는 게. 게다가 요즘 자주 늦게 들어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미자는 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병수와 미자는 45년을 함께 살았다. 그동안 병수는 한 번도 미자를 의심하게 만든 적이 없었다. 성실하고 묵묵한 남편이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일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 미자도 마찬가지였다. 시부모를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준호야,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엄마, 저도 아버지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을 확인해야죠.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미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자는 다시 병수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갑고 거칠었다. 평생 일해온 손이었다. 미자는 그 손을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당신이 대체 무슨 비밀을 갖고 있는 거죠? 왜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침이 밝았다. 병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이틀 정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미자와 준호는 중환자실 밖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하지만 미자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아침이었다. 남편이 숨겨온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버지 깨어나시면 직접 물어봐야 해요. 그래야겠지. 그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봐야죠. 아버지 물건들 뒤져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지만 해야만 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을 의심하는 일이 이렇게 괴로울 줄은 몰랐다. 미자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호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해결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이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병수는 이틀째 의식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 중환자실에서 면회 시간마다 미자가 들어가 보았지만 병수는 눈을 뜨지 못했다. 가끔 신음소리를 내거나 손가락을 움찔거릴 뿐이었다. 의사는 뇌에 큰 이상은 없지만 충격이 컸기 때문에 회복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다. 미자는 그 말을 들으며 안도하면서도 불안했다. 남편이 깨어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은정이가 누구냐고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하나? 오후 2시쯤 미자는 중환자실 면회를 마치고 나왔다. 대기실에는 준호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하고 있었다. 회사 일인 것 같았다. 준호는 어머니가 오자 노트북을 닫았다. 엄마 아버지 상태 어때요? 똑같아. 계속 자고 있어. 또 그 이름 부르셨어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간호사한테 들었는데 새벽에도 계속 은정아, 은정아 그랬대.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오늘 집에 가서 아버지 물건 좀 찾아봐요. 그래야겠구나.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집은 조용했다. 미자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몇십 년을 살아온 집인데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이 집 안에 남편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미자는 침실로 들어갔다. 병수의 옷장을 열었다. 헌 재킷 몇 벌과 남색 작업복이 걸려 있었다. 미자는 재킷 주머니를 하나하나 뒤져봤다. 영수증 몇 장과 동전 몇 개가 나왔다. 특별한 건 없었다. 서랍을 열어봤다. 양말, 속옷, 손수건.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다. 준호가 옆방에서 소리쳤다. 엄마, 아버지 서재 좀 봐요. 미자는 서재로 갔다. 준호가 책장 앞에 서 있었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준호가 책 몇 권을 빼내더니 뒤를 살폈다.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미자도 함께 책을 빼내기 시작했다. 먼지가 풀썩 날렸다. 기침이 나올 뻔했다. 책 사이사이를 확인했지만 특별한 건 없었다. 한참을 뒤지다가 준호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각종 서류와 영수증,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준호가 서류들을 꺼내 하나하나 확인했다. 엄마 이거 봐요. 준호가 손에 든 것은 낡은 편지 한 장이었다. 봉투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글씨는 희미했다. 미자가 편지를 받아들었다. 봉투에는 발신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오은정. 미자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은정. 그 이름이었다. 남편이 의식 없이 부르던 그 이름.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다. 하지만 편지 내용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잉크가 번져 있었고 종이도 찢어진 부분이 많았다.
겨우 알아볼 수 있는 건 몇 글자뿐이었다. 병수 씨, 고마워요.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편지 끝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종로구 어느 동네였다. 미자는 편지를 들고 주저앉았다. 준호가 어머니 옆에 앉았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은정이라는 사람이 아버지한테 보낸 편지인 것 같아. 언제 받은 거예요? 모르겠어. 봉투가 너무 낡았어. 아마 오래전일 거야. 준호는 편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다. 여기 주소가 있네요. 여기로 가보면 되겠네요. 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주소가 옛날 거잖아. 지금도 거기 사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도 가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가고 싶지 않았다. 가면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다. 그 진실이 두려웠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없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며 쓰러졌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아내가 어디 있겠는가. 저녁 때가 되어서야 미자와 준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었다. 미자는 혼자 들어가기로 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병수가 똑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로. 미자는 병수의 침대 옆에 앉았다. 여보. 미자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병수는 반응이 없었다. 은정이가 누구예요? 미자는 물었다. 대답이 없을 걸 알면서도 물었다. 당신이 계속 부르는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병수의 얼굴은 평온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미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 45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그동안 당신 믿고 살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게 뭐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모르는 당신의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서러웠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게 이렇게 슬픈 일인 줄 몰랐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아까 잠깐 눈을 뜨셨어요. 미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뭐라고 하셨어요? 말은 안 하셨고요. 그냥 눈만 떴다가 다시 감으셨어요. 그런데 계속 그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은정이요? 네, 맞아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혹시 아주 가까운 분이신가 봐요.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계속 부르시는 걸 보면요. 미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간호사는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그만뒀다. 아마 보호자의 표정을 보고 눈치챈 것 같았다. 간호사가 나가고 미자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미자는 병수의 얼굴을 바라봤다. 희끗한 짧은 머리,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평생을 알아온 얼굴이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얼굴이 낯설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미자는 밖으로 나왔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내일 그 주소로 가봐요. 그래야겠지. 제가 같이 갈게요. 응, 고마워. 두 사람은 병원 복도를 걸어 나왔다. 복도는 길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미자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내일 그곳에 가면 뭘 알게 될까?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될까? 아니면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까? 집으로 돌아온 미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하얀 천장일 뿐이었다. 미자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은정이라는 이름뿐이었다. 은정, 우은정. 그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 남편과는 어떤 관계일까?
왜 남편은 그 이름을 부르며 쓰러진 걸까? 새벽이 되어서야 미자는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남편이 나오는 꿈이었다. 병수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다. 미자가 뒤를 따라갔지만 병수는 돌아보지 않았다. 미자가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병수는 계속 걸어갔다. 그리고 어느 집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나왔다. 미자는 그 여자의 얼굴을 보려 했지만 볼 수 없었다. 희미하게 흐려져 있었다. 여자가 병수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병수가 웃었다. 미자는 그 장면을 보며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미자는 땀을 흘리며 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계를 보니 아침 6시였다. 미자는 일어나 세수를 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봤다. 단정한 짧은 파마 머리, 주름진 얼굴. 68살의 얼굴이었다. 젊은 시절의 얼굴은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다. 미자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다. 엄마 아침 드세요. 응, 알았어. 두 사람은 간단히 식사를 했다. 밥과 김치, 된장찌개.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다. 하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식사를 마치고 미자와 준호는 외출 준비를 했다. 미자는 회색 카디건을 걸쳤다. 준호는 반듯한 셔츠를 입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나서며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가자. 서울 종로구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다. 미자와 준호는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넘게 이동했다. 지하철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출근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미자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다. 준호가 자리를 양보받아 앉으라고 했지만 미자는 괜찮다고 했다. 서 있는 게 마음이 더 편했다. 앉아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았다.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었다. 오래된 주택가였다. 낡은 빌라와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골목은 좁았고 길은 울퉁불퉁했다. 준호가 휴대폰으로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았다. 이쪽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골목을 따라 걸었다. 골목 끝에 오래된 2층 집이 보였다. 낡은 대문과 녹슨 우편함이 있었다. 대문 옆에는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다. 오은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자는 그 명패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정말로 여기 살고 있었다. 은정이라는 사람이. 준호가 어머니를 붙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미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용기를 내야 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 없었다. 준호가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소리가 울렸다. 잠시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준호가 다시 눌렀다. 이번에는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다. 나이든 목소리였다. 준호가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병수 씨 가족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대문이 열렸다. 한 여자가 나왔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어두운 색 긴 파마 머리에 베이지 코트를 입고 있었다. 여자는 미자와 준호를 번갈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병수 씨 가족이라고요? 네, 저는 아내 정미자이고 이쪽은 아들 준호입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어떻게 편지에 있던 주소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은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손을 떨고 있었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이 여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남편과 관련된 무언가를. 저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은정이 문을 열어줬다.
미자와 준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좁은 거실이었다. 오래된 소파와 작은 TV가 있었다. 은정이 소파를 권했다. 앉으세요. 미자와 준호는 소파에 앉았다. 은정은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병수 씨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미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은정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사고라니. 언제요? 사흘 전입니다. 의식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은정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럴 수가. 제가 몰랐네요. 미자는 은정의 반응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저렇게 슬퍼한다는 건 남편과 가까운 사이라는 뜻 아닌가. 준호가 나섰다. 은정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와 어떤 관계신가요?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병수 씨와 옛날부터 아는 사이예요. 옛날부터요? 네, 고향에서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미자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 남편의 고향 친구.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병수는 고향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일찍 상경해서 서울에서만 산 사람이었다. 고향에 내려가는 일도 거의 없었다. 고향 친구라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준호가 물었다. 그런데 왜 저희 어머니는 은정 씨에 대해 전혀 모르시는 거죠?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병수 씨가 말씀 안 하셨나 봐요. 왜 말을 안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은정은 말을 멈췄다. 미자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다만 뭐예요? 끝까지 말씀하세요. 저와 병수 씨는 예전부터 서로 의지가 되는 사이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의지가 되는 사이. 그게 무슨 뜻인가? 친구 이상의 관계라는 뜻 아닌가? 미자는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은정도 일어섰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관계입니까? 남편이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당신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은정아, 은정아 하면서요. 그게 단순한 고향 친구 사이에서 나올 말입니까? 은정은 눈물을 흘렸다. 죄송해요. 제가 많이 기대다가. 미자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기대다가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한테 기댔다는 얘기죠. 남의 남편한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준호가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진정하세요. 하지만 미자는 진정할 수 없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였다니.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은정이 다시 입을 열었다. 미자 씨,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병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줬다고요? 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도 자주 다니고. 병수 씨가 가끔 와서 챙겨주셨어요. 미자는 어이가 없었다. 남의 남편이 그렇게 자주 와서 챙겨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렸다. 준호가 나섰다. 은정 씨,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도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은정은 한숨을 쉬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내일 만나요. 제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미자는 화가 났지만 더 이상 따지지 않았다.
여기서 싸워봐야 달라질 건 없었다. 진실을 알려면 은정의 말을 들어야 했다. 좋아요. 내일 봅시다. 미자와 준호는 집을 나왔다. 골목길을 걸어 나오면서 미자는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준호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울지 마세요. 준호야, 우리 아버지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직 몰라요. 내일 이야기 들어봐야죠.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숨겨온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닐 거라는 것을.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때였다. 미자는 저녁을 차릴 힘이 없었다. 그냥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준호가 라면을 끓여왔다. 엄마, 이거라도 드세요. 응, 고마워. 두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다. 라면은 맛이 없었다. 아니,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미자는 그저 기계적으로 젓가락을 움직였다. 밤이 깊어갔다. 미자는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 은정을 만나면 뭘 듣게 될까?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까? 아니면 더 큰 충격을 받게 될까? 미자는 옆자리를 바라봤다. 병수가 없는 빈자리였다. 45년 동안 함께 누웠던 자리. 이제 그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미자는 손을 뻗어 그 자리를 만졌다. 차가웠다. 미자는 눈물을 흘렸다. 남편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다. 깨어난 남편이 뭐라고 말할지 두려웠다. 다음날 오전 미자와 준호는 은정이 말한 카페로 갔다.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 손님이 거의 없었다. 미자와 준호가 들어서자 구석자리에 은정이 앉아 있었다. 베이지 코트를 벗어 옆에 걸쳐놓고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있었다. 은정은 두 사람을 보자 일어섰다. 오셨어요. 네. 미자와 준호는 은정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미자는 차갑게 대답했다.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와 병수 씨는 고향이 같아요. 작은 시골 마을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학교도 같이 다녔고요. 그래서요. 병수 씨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 일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먼저 나서서 챙겼죠. 저도 그런 병수 씨를 좋아했어요. 미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좋아했다는 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다. 좋아했다는 게 연인 사이였단 얘기입니까?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친구로서 좋아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좋아했고 병수 씨도 그걸 알았어요. 미자는 조금 안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그럼 왜 우리 남편이 당신 이름을 그렇게 부른 겁니까?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희는 예전부터 서로 의지가 되는 사이였어요. 병수 씨가 서울로 올라온 후에도 가끔 연락했어요. 제가 힘들 때 병수 씨가 도와줬고 병수 씨가 힘들 때 제가 위로해 줬어요. 준호가 물었다. 그런데 왜 저희 어머니한테는 말씀 안 하신 거죠?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건 병수 씨가 말 안 하자고 했어요. 미자 씨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미자는 화가 났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숨긴 거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미자 씨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병수 씨는 정말 미자 씨를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미자는 코웃음 쳤다. 나를 생각해서 다른 여자랑 연락하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병수 씨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관계예요? 똑바로 말해보세요. 은정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제가 아파서요. 몇 년 전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병원도 자주 다니고 혼자 살기 힘들었어요. 가족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 병수 씨가 연락이 왔어요. 우연히 제 소식을 듣고요. 그때부터 병수 씨가 저를 챙겨줬어요. 미자는 그 말을 듣고 조금 놀랐다. 아프다고? 그래서 남편이 도와준 거라고? 어떻게 도와줬는데요? 가끔 찾아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병원 갈 때 데려다 주기도 하고 생활비도 조금 보내주셨어요. 미자는 할 말을 잃었다. 생활비까지 보내줬다니. 그럼 집안 돈을 가져다 준 거 아닌가? 미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그걸 왜 나한테 말 안 한 겁니까? 병수 씨가 말씀 안 하셨나 봐요. 아마 미자 씨가 걱정하실까. 걱정은 무슨 걱정. 내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돈까지 보내줬는데. 은정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도 힘들어서. 준호가 어머니를 말렸다. 엄마 진정하세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미자는 주위를 둘러봤다. 카페 주인과 다른 손님 몇 명이 이쪽을 보고 있었다. 미자는 목소리를 낮췄다. 은정 씨,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단순히 친구로서 도와준 거예요. 다른 감정은 없었어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없었어요. 저는 병수 씨를 그냥 오래된 친구로 생각했어요. 병수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럼 왜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당신 이름을 부른 겁니까?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제가 요즘 많이 아파서 그런 것 같아요. 병수 씨가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미자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다. 걱정을 했다고? 자기 아내보다 다른 여자를 더 걱정한 거 아닌가? 얼마나 아픈데요? 저 심장이 안 좋아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어요. 미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심장 수술. 그건 큰일이었다. 그래서 병수가 걱정했던 건가?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자기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준호가 물었다. 수술은 언제 하시는 건가요? 다음 주요. 병수 씨가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수술비도 일부 보태주시겠다고. 미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수술비까지? 그럼 얼마를 보태주려고 한 거지? 우리 집 돈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보태주려고 하셨는데요? 은정은 대답을 망설였다. 300만 원이요. 미자는 숨이 막혔다. 3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다. 은퇴한 노부부에게는 큰 돈이었다. 그걸 다른 여자한테 주려고 했다니. 그걸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죄송해요.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됐어요. 더 들을 필요 없겠네요. 준호도 일어났다. 은정 씨 혹시 다른 얘기는 없으세요? 저희가 꼭 알아야 할 거요. 은정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다. 병수 씨가 숨긴 건 바람이 아니에요. 미자는 그 말을 듣고 멈췄다. 뭐라고요? 병수 씨는 그냥 저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감정은 없었어요. 그걸 믿어주세요. 미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미자와 준호는 카페를 나왔다. 밖은 추웠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미자는 가디건을 여미며 걸었다. 준호가 옆에서 걸으며 말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 뭘 믿어야 할지. 저는 은정 씨 말이 거짓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네. 눈물도 진짜였고 말투도 진심처럼 들렸어요. 다만 뭐? 뭔가 더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미자도 그렇게 생각했다. 은정은 뭔가를 다 말하지 않았다. 중요한 뭔가를. 미자는 한숨을 쉬었다.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향했다. 병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로 갔다. 간호사가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좀 나아지셨어요. 아까 잠깐 눈을 뜨셨어요. 미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요? 뭐라고 하셨어요? 말은 안 하셨고요. 그냥 눈만 떴다가 다시 감으셨어요. 미자는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다. 병수는 여전히 누워 있었다. 하지만 얼굴색이 어제보다 좀 나아 보였다. 미자는 병수의 손을 잡았다. 여보 나예요. 미자예요. 병수는 반응이 없었다. 미자는 계속 말을 걸었다. 당신 언제 깨어날 거예요? 나한테 할 말 많을 텐데. 병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미자는 깜짝 놀랐다. 여보? 들려요? 하지만 그뿐이었다. 병수는 다시 조용해졌다. 미자는 한숨을 쉬었다. 남편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을 테니까. 면회 시간이 끝나고 미자는 밖으로 나왔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아버지 상태 어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손가락이 움직였어. 그럼 곧 깨어나시겠네요. 그래야 할 텐데. 두 사람은 병원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환자들, 보호자들, 의사들. 모두 각자의 사연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미자는 그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힘들까? 나처럼 혼란스러울까? 그때 누군가 미자를 불렀다. 미자 씨? 미자는 고개를 돌렸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박성호였다. 병수의 오래된 직장 동료였다. 짧은 스포츠 머리에 점퍼와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성호 씨? 병수 형 소식 듣고 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미자는 사고 이야기를 간단히 했다. 성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형이 그렇게 될 줄은. 제가 조금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말씀이세요? 성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자 씨, 잠깐 따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병원 밖 벤치로 나갔다. 성우가 담배를 꺼내 물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사실 병수 형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힘들어 하셨다고요? 네. 한 달 전쯤 만났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좀 복잡하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준호가 물었다. 무슨 일로 복잡하다고 하셨어요? 그건 자세히 말씀 안 하셨어요. 다만요? 누군가를 챙겨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누군가를 챙긴다. 그게 은정을 말하는 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형이 말씀 안 하셔서. 다만 고향에 자주 내려간다고는 하셨어요. 고향이요? 네. 요즘 한 달에 한두 번씩 고향에 내려가신다고 했어요. 뭘 하러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제 확실해졌다. 남편은 은정을 만나러 고향에 내려간 것이다. 그리고 그걸 자기한테 숨긴 것이다. 미자는 숨이 막혔다. 성호가 말했다. 미자 씨, 형이 깨어나시면 잘 얘기해 보세요. 형은 나쁜 사람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없었다. 이유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길 이유가 있을까? 미자는 혼란스러웠다. 성호는 병문안을 하고 돌아갔다. 미자와 준호는 다시 병원 로비에 앉았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은정 씨한테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네. 성호 아저씨 말 들으니까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고향 얘기도 나왔고. 미자는 생각에 잠겼다. 은정은 분명 뭔가를 더 숨기고 있었다. 그걸 알아내야 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다시 가보자. 두 사람은 다시 은정의 집으로 향했다. 오후 4시쯤 도착했다.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은정이 나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또 오셨네요. 네, 할 말이 더 있어서요.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다. 세 사람은 다시 거실에 앉았다. 미자가 먼저 물었다. 은정 씨, 우리 남편이 고향에 자주 내려갔다던데요. 은정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걸 어떻게? 남편 동료한테 들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고향에 갔다면서요.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네, 맞아요. 뭐하러 갔는데요? 은정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를 만나러 갔어요. 미자는 숨이 막혔다. 역시 그랬다. 남편은 은정을 만나러 고향에 간 것이다. 왜 만났는데요?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병수 씨가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한 달에 2번씩이나 만난 거예요. 은정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준호가 나섰다. 은정 씨,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뭘 도와주신 건가요? 은정은 한참을 울다가 간신히 말했다. 병원 데려다 주시고, 약 사다 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미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게 다예요? 정말 그게 다예요? 은정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미자를 바라봤다. 미자 씨, 제발 믿어주세요. 병수 씨와 저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뭘로 증명할 건데요?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은정 씨, 저희도 믿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의심스러운 게 많아요. 솔직히 다 말씀해 주세요. 은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실 제가 숨긴 게 하나 더 있어요. 미자의 가슴이 철렁했다. 뭔데요? 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미자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같이 사는 사람? 그럼 남편은 그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은정을 만난 건가? 누구예요?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제 조카예요. 아니, 정확히는 조카가 아니라 제가 돌보고 있는 아이예요. 돌보고 있는 아이요? 네, 오래된 사연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면 모든 게 이해되실 거예요. 미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제 진짜 진실을 듣게 되는 건가? 준호가 말했다. 말씀해 주세요. 다 들을 준비가 됐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은정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이 얘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미자와 준호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병수 씨와 저는 고향에서 작은 봉사 모임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동네 홀몸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어르신들 집을 방문하고 청소도 해드리고 말벗도 대어드리고 그랬어요. 은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 어르신들 중에 박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혼자 사셨는데 딸 하나가 있었어요. 그 딸이 어린 딸을 낳고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박할머니가 손녀를 키우고 계셨죠. 미자는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 손녀가 지금 같이 사는 아이예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아이가 현주예요. 지금은 31살이 됐지만 그 아이를 왜 당신이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은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박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아이를 부탁하셨어요. 다른 친척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아이였거든요. 준호가 물었다. 그럼 그때 현주는 몇 살이었어요? 5살이었어요. 어린아이였죠. 저도 젊었고 혼자였고 그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박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고 거절할 수 없었어요. 은정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저 혼자서는 힘들었어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그때 병수 씨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주시겠다고.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병수 씨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받겠어요. 하지만 병수 씨가 계속 설득했어요. 그 아이를 우리 모임에서 함께 돌봤던 아이니까 끝까지 책임지자고. 미자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돕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니. 그래서 받은 거예요. 네, 몇 년간 받았어요. 그 돈으로 현주를 키웠죠. 학교도 보내고 밥도 먹이고. 병수 씨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준호가 물었다. 그럼 그 후로는요? 현주가 커가면서 제 형편도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병수 씨한테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가끔 연락만 주고받았죠. 그런데 은정은 말을 멈췄다. 미자가 재촉했다. 그런데 뭐예요? 몇 년 전부터 현주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안 좋았어요. 선천적인 문제였대요.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남편한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병수 씨가 우연히 제 소식을 들으시고 먼저 연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시겠다고. 미자는 한숨을 쉬었다. 남편다운 행동이었다. 병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왜 자기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예요? 왜 숨긴 거냐고요. 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병수 씨가 미자 씨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미자 씨도 힘드실 텐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더 힘들어 하실까. 미자는 화가 났다. 그건 병수가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나도 알 권리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준호가 나섰다. 엄마 진정하세요. 은정 씨도 힘드셨을 거예요. 미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진정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현주가 다음 주에 큰 수술을 받아요. 심장 수술이요.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요. 병수 씨가 일부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300만 원이요? 네.
제가 받기 싫었어요. 하지만 병수 씨가 계속 설득하셨어요. 현주를 위해서라고.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미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됐다. 남편이 숨긴 건 바람이 아니었다. 어린아이를 아니 이제는 어른이 된 그 아이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운했다. 왜 자기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함께 결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준호가 물었다. 은정 씨 혹시 현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집에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누워 있어요.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은정은 일어났다. 미자와 준호도 따라 일어났다. 은정이 안방으로 안내했다.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침대에 한 여자가 누워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현주야, 손님 오셨어. 현주가 천천히 눈을 떴다. 미자와 준호를 보더니 약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병수 씨 아내 정미자예요. 현주의 눈이 커졌다. 병수 아저씨 부인이세요? 네. 현주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힘들어 보였다. 은정이 말렸다. 괜찮아, 그냥 누워 있어. 현주는 다시 누우며 말했다. 병수 아저씨, 괜찮으세요? 은정 이모한테 들었어요. 사고 나셨다고.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의식을 못 찾고 있어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쟤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쟤 걱정하시다가. 무슨 소리예요? 병수 아저씨가 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수술 잘 될까? 돈은 충분한가? 그런 거요.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계속 걱정하셨어요. 그러다가 사고 나신 거예요. 미자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남편은 이 아이를 위해 그렇게 걱정했던 것이다. 자기 식구처럼. 미자는 현주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현주는 눈물을 흘렸다. 병수 아저씨는 저한테 은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학교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준호가 물었다. 아버지를 자주 만났어요? 아니요. 직접 만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냥 은정 이모 통해서만요. 하지만 아저씨가 보내주신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힘내라고 잘하고 있다고 그런 편지요. 미자는 그제야 알았다. 남편이 얼마나 이 아이를 아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은정의 이름을 불렀는지. 은정을 통해 현주를 걱정했던 것이다. 은정이 말했다. 현주야, 좀 쉬어. 우리는 나갈게. 세 사람은 방을 나왔다. 거실로 돌아와 앉았다. 미자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은정 씨, 아버지가 왜 이 일을 엄마한테 말씀 안 하신 걸까요? 은정은 한숨을 쉬었다. 병수 씨는 미자 씨를 너무 아끼셨어요. 미자 씨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일까지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미자는 눈물이 났다. 남편의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서운했다. 바보 같은 사람. 같이 나눌 수도 있었는데. 은정도 눈물을 흘렸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제 욕심 때문에. 미자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키운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준호가 말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자는 잠시 생각했다.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같이 얘기해 봐야죠. 그리고 현주 수술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은정은 깜짝 놀랐다. 정말요? 미자 씨가? 네. 병수가 하려던 일이니까요. 제가 대신 할게요. 은정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미자는 은정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이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드러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저녁이 되어 미자와 준호는 은정의 집을 나왔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거리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미자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오늘 들은 이야기들이 정리되지 않았다. 남편이 숨긴 비밀.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선행이었다. 하지만 왜 자기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 지하철에 올라타 집으로 가는 길 미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 미자의 마음도 그렇게 어둠 속을 달리는 것 같았다. 준호가 옆에서 말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대단하지. 나보다 훨씬 더.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도 대단하세요. 미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준호야. 집에 도착한 건 밤 9시쯤이었다. 미자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것이 풀리는 것 같았다. 준호가 물을 가져다 주었다. 엄마, 물 드세요. 응, 고마워. 미자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다. 내일 병원에 가면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이해한다고 해야 할까? 미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그날 밤 미자는 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늘 무뚝뚝한 표정.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던 사람. 미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기는 남편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다.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남편의 진짜 마음을 몰랐던 것 같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자는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남편이 나오는 꿈이었다. 병수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다. 미자가 뒤를 따라갔다. 이번에는 병수가 돌아봤다. 그리고 웃었다. 미자도 웃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함께라는 게 중요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자는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 급하게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보호자님, 병원입니다. 환자분께서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미자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정말요? 네, 방금 눈을 뜨셨어요.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자는 전화를 끊고 준호를 깨웠다. 준호야, 일어나. 아버지가 깨어났대. 준호도 벌떡 일어났다. 정말요? 응, 빨리 가자. 두 사람은 급하게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가는 내내 미자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드디어 남편을 만날 수 있다. 드디어 얘기할 수 있다. 병원에 도착해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의사가 나와 있었다.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의식도 또렷하시고요. 들어가 봐도 돼요. 네, 들어가세요. 미자는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병수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다. 산소 마스크는 벗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병수는 미자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미자야. 미자도 눈물을 흘렸다. 여보. 미자는 병수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다. 병수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왜 이렇게 늦게 깨어난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수는 미자의 손을 꽉 쥐었다. 미자야, 할 말이 있어. 나도 있어요. 내 말부터 들어줘. 제발.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병수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나,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알아요. 병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알아? 응, 은정 씨한테 들었어요. 현주도 만났고요. 병수는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당신이 의식 없을 때 은정이라는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그래서 찾아갔죠. 편지에 있던 주소로. 병수는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말 안 했어요? 왜 나한테 숨긴 거예요? 병수는 눈물을 흘렸다. 너한테 짐 되고 싶지 않았어. 넌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잖아. 시부모 모시고 애들 키우고. 그런 너한테 이런 일까지 얘기하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어. 미자는 눈물을 닦았다. 바보 같은 사람. 나는 당신 아내잖아요. 같이 짊어질 수도 있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자는 병수의 손을 꽉 잡았다. 왜 나한테 말 안 했는지 이해는 돼요. 하지만 서운해요. 우리가 45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그런 큰일을 혼자 짊어지다니. 미자야.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같이 하자고요. 현주 수술도 같이 돕고 은정 씨도 같이 챙기고. 혼자 하지 말아요. 병수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미자도 울었다. 나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해요. 비록 답답한 사람이지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45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리고 새로운 이해와 사랑이 그 자리를 채웠다. 준호가 들어왔다. 아버지. 준호야, 왔구나. 준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하다, 아들. 괜찮아요. 이제 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병수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미자가 말했다. 그게 대단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잖아요. 병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도 똑같이 했을 거야. 넌 나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니까. 미자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다.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의사가 들어와 말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며칠 더 관찰하고 일반 병실로 옮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나가고 세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다. 병수가 입을 열었다. 미자야, 현주는 어떻게 됐어? 다음 주에 수술한대요. 우리가 돕기로 했어요. 정말? 응. 당신이 하려던 일이니까 내가 대신 할게요. 병수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요. 같이 하자고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하자. 이제부터는. 미자는 병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나를 몰랐던 게 아니에요. 너무 지켜주려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같이 지켜요. 우리 둘이. 병수는 미자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래, 같이 지키자.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다.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드러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힘들 때 함께하고 아플 때 위로하고 기쁠 때 같이 웃는 것. 미자는 그제야 깨달았다.
병수는 이틀 후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걸을 수도 있었다. 미자는 매일 병원에 와서 병수를 돌봤다. 식사도 챙겨주고 산책도 함께하고 이야기도 나누었다.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처음이었다. 어느 날 오후 병실에 은정과 현주가 찾아왔다. 현주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은정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다. 병수 씨 괜찮으세요? 병수는 반가운 표정을 지었다. 은정 씨, 현주야 왔구나. 현주가 눈물을 흘렸다. 아저씨 정말 걱정 많이 했어요. 미안하다 현주야. 걱정 끼쳤구나. 아저씨가 괜찮으시니까 다행이에요. 은정이 미자에게 인사했다. 미자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정 씨. 앉으세요. 네 사람은 병실에 둘러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병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현주야, 수술은 잘 준비하고 있니? 네, 아저씨.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무섭지?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서워요. 하지만 잘 될 거라고 믿어요. 병수는 현주의 손을 잡았다. 그래, 잘 될 거야. 넌 강한 아이니까. 미자도 현주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옆에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요. 현주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정도 눈물을 흘렸다. 미자 씨, 병수 씨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현주가 수술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병수가 말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돌봤던 아이잖아요. 미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현주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은정이 현주를 안았다. 네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눈물과 위로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저녁 때가 되어 은정과 현주는 돌아갔다. 병실에는 미자와 병수만 남았다. 병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미자야. 응? 나. 너한테 할 말이 더 있어. 미자는 병수를 바라봤다. 뭔데요? 사실 나. 현주를 돕는 게 내 속죄이기도 했어. 속죄요? 병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옛날에 박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현주를 은정이한테 맡길 때 나도 같이 키우자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내 형편도 어려웠고 너한테 부담 주기 싫었고 그래서 돈만 보내줬지. 그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미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래도 미안했어. 그 아이한테도 은정이한테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대로 돕고 싶었어. 미자는 남편을 꽉 안았다. 당신은 충분히 잘했어요. 정말로. 병수는 미자의 품에서 울었다. 미자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밤이 되었다. 미자는 병실 간이 침대에서 잤다. 병수도 침대에서 잤다. 둘 다 잠들기 전에 서로를 바라봤다. 병수가 말했다. 미자야, 사랑해. 미자는 놀랐다. 병수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도 사랑해요. 평생 고마웠어. 내 옆에 있어줘서. 미자는 눈물이 났다. 나도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오해도 풀렸고 진실도 알게 됐고 서로의 마음도 확인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병원에 왔다.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야, 왔구나. 오늘 퇴원하시는 거 맞죠? 응, 의사 선생님이 오늘 퇴원해도 된대. 그럼 집에 가시면 편히 쉬세요. 제가 자주 들를게요.
병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준호야, 너도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아버지. 당연한 일이에요. 아버지 자랑스럽다. 이렇게 좋은 아들을 뒀다는 게. 준호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을요? 미자가 말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어요. 이번에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준호는 부모님을 번갈아 보며 웃었다. 저야말로 부모님한테 배운 게 많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 가족은 서로를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힘들 때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위로하는 것. 퇴원 수속을 마치고 세 사람은 병원을 나왔다. 밖은 화창했다. 햇살이 따뜻했다. 병수는 미자의 손을 잡고 걸었다. 미자도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준호가 앞에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다. 조심히 걸으세요. 응, 알았어.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다. 급할 것 없었다. 이제는 함께니까. 미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늘은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새들은 날아다녔다. 아름다운 날이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다. 일주일 후 현주의 수술날이 왔다. 미자와 병수 그리고 준호는 새벽부터 병원에 갔다. 은정도 와 있었다. 네 사람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다. 긴장된 시간이었다. 은정은 손을 떨고 있었다. 미자가 은정의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미자 씨. 병수도 은정의 어깨를 두드렸다. 현주는 강한 아이예요. 잘 이겨낼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준호가 말했다. 제가 커피 사올게요. 다들 한 잔씩 드세요. 준호가 자판기로 갔다. 미자와 병수와 은정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은 계속되고 있었다. 4시간쯤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네 사람은 벌떡 일어났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은정이 주저앉았다. 정말요? 정말 잘 끝났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현주 씨 정말 잘 이겨냈어요. 은정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미자도 눈물을 흘렸다. 병수는 눈시울을 붉혔다. 준호도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조금 있으면 회복실로 옮길 거예요. 그때 잠깐 보실 수 있어요. 의사는 들어갔다. 네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눈물과 기쁨이 섞인 포옹이었다. 은정이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현주가 살았어요. 미자가 말했다.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병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현주를 돌봐요. 은정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은혜를. 1시간 후 현주가 회복실로 옮겨졌다. 네 사람은 창문 너머로 현주를 볼 수 있었다. 현주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표정이 있었다. 은정이 창문에 손을 댔다. 잘했어, 현주야. 정말 잘했어. 미자도 창문에 손을 댔다. 우리 현주 수고했어요. 병수는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아이를 위해 마음을 모으다니.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며칠 후 현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미자와 병수와 은정은 매일 병원에 가서 현주를 돌봤다. 식사도 챙겨주고 말벗도 되어주고 산책도 함께 했다. 현주는 점점 건강을 회복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미소도 많아졌다.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은 병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미자가 집에서 만든 미역국과 반찬을 가져왔다. 작은 식탁을 펼치고 둘러앉았다. 현주가 국을 한 숟가락 떠먹고 말했다. 정말 맛있어요, 미자 이모. 미자는 웃었다. 많이 먹어. 기운 차려야지. 은정도 국을 떠먹으며 말했다. 정말 맛있네요. 미자 씨 손맛이 좋으세요. 별 말씀을요. 그냥 평범한 음식이에요. 병수가 말했다. 평범하지 않아.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미자는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갑자기 무슨 말을. 네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계속했다. 따뜻한 국 맛있는 반찬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 이것이 행복이구나. 미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현주가 말했다. 미자 이모 제가 할게요. 아니야 넌 쉬어. 아직 몸이 안 좋잖아.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았어요. 은정이 말했다. 그래 현주야. 내가 해. 이모도 쉬셔야지. 현주는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조금 느렸지만 정성스러웠다. 미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다. 저 아이가 건강해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둘러앉았다. 병수가 입을 열었다. 현주야, 퇴원하면 뭐 하고 싶니? 현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일을 하고 싶어요. 일? 네.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아저씨들이 저를 도와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 도울 차례예요. 미자는 눈물이 났다. 착한 아이구나. 은정도 눈물을 흘렸다. 그래 현주야. 내가 건강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병수가 말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 우리가 도와줄게.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밤이 깊어갔다. 미자와 병수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걸으면서 병수가 말했다. 미자야. 응? 나 정말 행복해. 미자는 남편을 바라봤다. 나도 행복해요. 너 같은 아내를 만나서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몰라. 미자는 남편의 팔을 잡았다. 나도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해요.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자. 그럼요. 당연하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거리는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나로 이어진 그림자였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익숙한 집이었다. 45년을 산 집. 이제는 새로운 의미가 생긴 집. 미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병수도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병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미자야, 미안했어. 뭐가요? 너한테 말 안 하고 혼자 짊어진 거. 정말 미안해. 미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제 됐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나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나도 이제 알아요. 병수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미자도 눈물을 흘렸다. 이제부터는 같이 짊어져요. 혼자 하지 말고. 그래, 같이 하자. 병수는 미자를 안았다. 미자도 남편을 안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다. 서로의 체온이 전해졌다. 45년을 함께 산 부부의 포옹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다가 병수가 말했다. 미자야, 나 너한테 할 말이 또 있어. 뭔데요? 그동안 말 못했는데. 넌 정말 예쁘고 멋진 사람이야. 미자는 놀랐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야. 젊었을 때도 예뻤지만 지금도 예뻐.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야. 미자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이고 나이 먹고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야. 정말로. 미자는 웃었다. 당신도 멋있어요.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병수도 웃었다. 우리 정말 잘 어울리지? 그럼요. 천생연분이죠.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평생을 함께해온 손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손이었다. 며칠 후 현주가 퇴원했다. 미자와 병수와 준우는 병원에 가서 현주를 데려왔다. 은정의 집으로 갔다. 집에는 작은 파티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미자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차려져 있었다. 와, 이게 다 뭐예요? 현주가 놀라며 물었다. 퇴원 축하 파티야. 우리 현주 건강해진 거 축하하는 거지. 고맙습니다, 미자 이모. 다섯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미자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병수가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건 현주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 모두가 병수를 바라봤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야.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한 가족이야. 은정이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병수 씨. 미자도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 같이 살아가요. 힘들 때 의지하고 기쁠 때 함께 웃고. 현주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준호가 말했다. 가족이 뭐 특별한 거예요. 그냥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 되는 거죠. 다섯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포옹이었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저녁이 되어 미자와 병수는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미자가 말했다. 여보. 응?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그래, 나도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더 커진 거예요. 병수는 웃었다. 그러게. 좋은 일이지. 미자는 병수의 손을 잡았다. 당신 그동안 나를 너무 지켜주려고만 했죠? 응. 이제는 같이 해요. 나도 당신 지킬게요. 우리 서로 지켜요. 병수는 미자를 꽉 안았다. 그래, 서로 지키자. 평생. 미자도 남편을 안았다. 그렇게 나를 몰랐나요? 아니죠. 당신은 언제나 날 지켜주고 있었어요. 너무 많이 지켜주려고 해서 혼자 힘들었던 거죠. 이제는 함께 짐을 나눌게요. 약속해요. 병수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미자야.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거실 창문으로 석양이 비쳐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있었다. 45년을 함께 해온 부부.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부부. 오해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결국 사랑으로 이겨냈다. 미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혼자가 아니니까. 둘이니까. 아니, 이제는 다섯이니까. 새로운 가족과 함께라면 더 행복할 것 같다. 병수도 아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아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아내. 고마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집 안은 따뜻했다. 사랑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소파에 앉았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다. 그렇게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함께하는 날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사연자를 응원해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